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경론을 벌였고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박상욱 대법관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청위원 다수 의견을 존중해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 회동을 통해 청문회 개최 여부 및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내부 자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경찰에까지 보고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명 세월호 특별법 제4조에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41조에는 위원회 직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이외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매주 주간 업무 보고를 받아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고 직원의 직무상 비밀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명백하고 이를 방조 혹은 유인한 혐의로 똑같이 처벌받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한 차례 내부자료 유출로 세금 도둑이라며 특유의 출범을 늦추기까지 했던 새누리당은 이번 내부자료 유출 사태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례적으로 보고받는 주간 업무 파일을 통해 세월호 특위 조사 활동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모두는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파한 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범시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조사위원회 면담 요청을 수용하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됐는데 그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은 명백합니다. 지난해 11월 사자방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은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를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당 흠집내기다, 지난 정권 망신주기다 라고 정치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수십조 원의 혈세를 탕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은 투자 기준에 맞지 않아 무리하게 내부 기준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가 해외 자원개발 회사에 대해 이상하게 투자한 의혹 또한 불거졌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야심차게 자원외교를 밀어붙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은 직접 듣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특사라며 직접 11건의 MOU를 체결했던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자원외교를 위해 전 세계를 누볐다는 박영준 전 직영부 차관이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중 현재 수익을 내는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려 1조 7천억 원을 날린 석유공사 하베스트 나래 매입 과정에 대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혀 책임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총회수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통계자료를 왜곡하고 수치를 과하다 추계했다는 것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이같이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문회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문재인 대표, 정세균 전 산업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방탄 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자원외교 5인방을 감싸안고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자서전을 통해 자원외교 실정에 당당함을 밝혔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뉘앙스가 수차례 나왔는데 왜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피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모든 증인들을 채택해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게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교육부가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활동이 확인된 인물을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발표한 인물 12명 가운데 무려 8명이 친일 행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게 이달의 스승을 홍보해 존경받는 사도상을 정립하자며 황우려 교육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며 강제징용을 위한 글을 실은 인물이 과연 우리 학생들이 존경할 만한 인사인지 제대로 검증이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던 작던 친일 행적이 뚜렷한 인사를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다니 그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2천여 곳에 교육 자료와 포스터까지 정부 당국이 만들어 배포까지 했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부실한 선정 절차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들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0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받고도 단 3차례만 회의했다는 것 또한 졸속이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검증을 한 선정위원회가 다시 새로운 후보를 선정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달의 스승이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진정한 스승이 되려면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황우려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정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시점에서 어제 쌍용차 해고자 불뚝 농성 중이던 이창근 노조 정책기획실장이 드디어 착륙했다고 합니다. 이미 2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무사히 잘 풀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 구미의 스타케미칼 해고자와 SK 브로드밴드와 LG U+의 인터넷 설치 불이기사 등이 여전히 고공 농성 중에 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굴뚝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노사정 대타협 안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보험 적용 문제 등 각계의 입장차가 크지만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타협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편 작업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가 사측 입장을 반영하게 된다면 목숨을 건 또 다른 고공농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무시합리적인 대안인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듯 노사정 대타협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